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취임식을 가지고 4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간 고물가를 우려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다음 통화 정책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또 유가 상승 등으로 생산자 물가가 크게 오른 점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한은을 이끌게 됐습니다. 신임 총재로서 앞으로의 이제 직면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최우선으로 맞이한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은행 법 1조를 보면요.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물가 안정입니다. 예. 금융 안정은 1조 2항에 있지만 이건 부차적인 것이고 예. 한국은행의 최우선 어떤 과제는 물가 안정이다 이렇게 지명이 돼 있는데 네. 현재 지금 물가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 상황에서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안정에 적극성을 띌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인기가 없더라도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강력한 금리 인상이나 통화 긴축과 같은 어떤 이 안정화 정책을 취하겠다 이렇게 그 선언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런 점에서 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첫 행보는 물가에 초점이 강력하게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인상을 우선시하는 그런 매파는 아닙니다. 상당히 비둘기파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창용 이 한국은행 총재, 우리나라의 27대 신임 총재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물가가 잡히고 나면 바로 경제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누구인지 예. 이 대목 잠깐 좀 짚고 넘어갔으면 예, 싶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한국은행 출신들이 와서 한국은행 총재를 많이 하는데 상당히 예외적으로 한국은행에 입행한 전력이 없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IMF 아시아 국장을 했던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저분인데요. 예. 저분은 이 돈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예, 어떤 예, 이게 지금 5만 원짜리 돈인데 5만 원짜리 돈에 신사임당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창용 이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신사임당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23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할머니가 된다고 그래요. 예. 신사임당의 아들이 율곡이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은 직계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대가 끊어졌고요. 둘째 아들 이우 쪽으로 내려오는데 바로 네. 이창용이 당사자인데요. 자기 할머니가 그려져 있는 이 한국은행 돈 안정 관리를 위해서 예. 한국은행 총재가 새로 왔다. 그런 면에도 상당히 이채롭다고 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비둘기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차기 정부의 어떤 대출을 또 이제 완화하려는 정책과 또 이런 것들이 맞물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차기 정부하고 호흡이 상당히 잘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창용 이 한국은행 총재는 그러니까 과거 정부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을 한 적이 있죠. 예. 그 당시에 바로 보수 정권이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고요. 그때도 그 비둘기파적인 경기 확장 정책을 펴왔었고 그동안에 IMF에 있으면서도 그런 그 경제 안정화 정책보다 또 못지않게 성장 정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가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서 어떤 이 돌파구를 내지 못하면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일단 물가부터 잡고 예. 물가를 잡은 다음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본격적으로 금융 안정과 또 경기 부양을 위한 예. 적극적인 금융 재정 정책, 특히 윤석열 당선자가 공약을 해놓고 있는 많은 이 대출 규제라든지 예. 금융 규제도
완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은 일단 매파적 입장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요. 아무래도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또 지속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그러면 5월에 한은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이제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5월에 이후에 이제 금통위가 열리면은 금리 인상을 또 결정하게 될 텐데 그때도 인상이 좀 점쳐지나요? 지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공개시장조작위원회 예. 이 FOMC가 5월 3일, 4일 날 지금 FOMC를 회의를 열고 금리를 결정하는데 거의 0.50%포인트 이상 인상이 확실시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결국은 각국 간의 금리 차이에 따른 자금 이동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연준이 강력한 빅 스텝 또는 그것보다 더 이상의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한다면 우리도 동반해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예. 다만 우리가 바로 전에 금리 인상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예. 한 번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5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고요. 또 7월 달에 금통위를 했을 때도 연이어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는가. 적어도 2.5%나 3%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예. 기준금리 기준입니다. 그럴 때는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물가 이야기 계속 뭐 우려스럽다는 말을 전하고는 있지만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생산자 물가도 있는데 5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지금 뭐 유가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는 기본적으로 좀 그 구성이나 효과가 조금 다릅니다. 네. 소비자 물가는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물건을 살 때 지출하는 그 금액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생산자 물가는 도매 시장이나 공장 간의 얘기고요. 여기서 구성비에 있어서도 원재료, 또 원유, 가스 이런 것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게 3월달 PPI 지수가 8.8%나 올라서 상당히 지금 위기감이 정폭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2월 24일 날 생기고 그때부터 국제 유가가 피크로 오른 점을 생각하면 계절적 요인이 많이 작용했다. 그리고 작년 1년 전 작년 3월 달에는 그렇게 물가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까지도 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8% 이상이 올랐다. 지금 그래픽에도 보시면 예, 품목별로 예, 등락률이 품목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이 석탄, 석유 제품 이런 것들이 많이 오랐지 않습니까? 예. 오른쪽에 파란 그릇은 한 달 전 대비 그리고 좀 긴 막대 그래프는 1년 전 대비인데요. 둘 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생산자 물가가 100%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기업이 그 물가를 흡수하기도 하고 해외로 팔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앞으로의 소비자 물가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면에서 물가 신호등이 깜빡깜빡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좀 부동산 이야기로 넘어와서요. 지금 서울시가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 여의도 아파트 지구 4곳을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집값이 좀 들썩이 있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좀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는 관측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7 지방선거 당시에 강력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을 했는데 취임하자마자 한 정책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더 확대했고 그때 확대시킨 지역이 바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4개 지역 예.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이 4개 지역 세간에서는 목성의 아벼다 해서 이렇게 지금 닉네임까지 붙어 있습니다. 예. 이 목성, 아벼 4지역을 오세훈 시장이 1년간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었는데 지금 기간이 만료되어 가는데 또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칫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풀면 용수철이 눌려 있다가 튕겨 나오는 이 효과 예. 때문에 집값이 갑자기 뛸 수 있지 않냐는 이런 우려 때문인데요. 원래 작년에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신규 지정, 이 목성, 아벼 4개 지역을 지정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지정은 하되 예. 재건축, 재개발은 풀어주겠다. 그래서 공급을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은 서울시장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아닙니다. 예. 국토부 장관의 소관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지금 허용된 것은 없고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계속 지금 억눌렸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좀 볼멘 소리가 나오는데 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는 것을 감내하기가 어려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무적인 판단까지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번에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재지정에 조금 달라진 점은 기준 면적을 좀 강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그동안의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대상은 어느 정도 땅이 규모가 있어야만 규제를 하고 그 이하에 짜투리 땅은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쪼개기를 한다든지 아예 작은 땅만 거래하는 이런 풍선 효과가 생겼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새로 내놓은 정책, 그래서는 땅 면적이 그 주택인 경우에는 그 예. 대지 면적이 6제곱미터만 넘으면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습니다. 종래에는 18제곱미터가 넘었어야만 규제 대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는 6제곱미터라면 2평이 채 안 되더라도 함부로 거래하지 못한다. 이 그러네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상가 건물, 상업 지역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20제곱미터가 넘어야 됐는데 예. 이것도 이제 15제곱미터로 숫자를 줄였다는 얘기는 규제 대상을 더 늘렸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이제 그 풍선 효과를 막고 규제의 실효성, 강도는 좀 더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만약에 구청장 허가 없이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되고요. 또 저 지역은 반드시 본인이 살려면 2년간 들어가 살아야 되고 네. 임대도 놓지 못하는 강력한 그 규제가 발동이 되는 곳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실적들이 속속 기업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전기 자동차 업체죠 테슬라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뭐 전년 동기 대비 7배가 넘는 순이익을 달성했다고 발표가 됐는데 아무래도 공급망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기업들이 일부는 공급망 차질을 빚고 있고 또 물가 상승 때문에 판매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테슬라는 오히려 반대로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세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매출액 수도 지금 크게 늘어났거든요. 예. 더 많이 팔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액으로 계산하면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데 예. 그 총 판매액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왜 늘었느냐? 한마디로 테슬라가 가격을 대폭 올렸습니다. 아. 인플레를 인플레율보다도 가격은 더 올린 거죠. 예. 지금 자동차는 수요 공급 시장에서 그야말로 파는 사람 시장, 바이어스 마켓이거든요. 지금 자동차 없어서 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러스 마켓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파는 사람이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다음에 지금 좋은 지적해 주시는데요. 이 반도체 문제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자동차 생산을 못합니다. 제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 회사는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표준화가 돼 있어서 아주 단순해요. 아.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공급난에 별 영향을 안 받는 그야말로 지금 공급난 시장이라든지 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축복받은 회사가 테슬라가 아니겠느냐. 예. 일란 머스크의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 사실 이렇게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테슬라가 천슬라라고 불렸잖아요. 이제 $1,000를 주가가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계속 떨어진 모양새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 실적이 계속된다면은 전기차 시장이나 테슬라에게도 좀 어떤 이익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 현재 그 테슬라의 주가를 시기별로 비교해 보면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한 4, 5년 전으로 잡으면 테슬라는 수십 배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대박을 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테슬라가 좀 휘청했고 또 테슬라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를테면 주가 조작 혐의라든지 예. 또 최근에는 트위터를 사내 만회하면서 만약에 사게 되면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요. 역시 이 지금 실적 나온 걸 보고 다시 주가가 또 올랐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테슬라의 저력은 참 대단하다. 테슬라가 또 한 번 액면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소비자들 또 일반 개미들이 달라들기도 좀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테슬라의 과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지금 테슬라 아닌 완성차 회사들, 훨씬 테슬라보다 큰 회사들이죠.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포드 같은 이런 클라이슬러 이런 회사들이 전기차를 늦게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회사들이 지금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데 네. 그 회사들이 전기차를 내면 테슬라의 독점적 지위가 크게 상실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테슬라의 내부적 그 오나 리스크, 머스크의 이런 오나 리스크 이런 게 돌출이 되면 그때는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변수는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변수가 좀 잘 해결되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김대호 병지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